안녕하세요. 영성의 40주년 기념 라방으로 사연을 읽어주는 남자에서 영성회의 창간호를 읽어드리는 이주아입니다. 오늘도 두 친구의 글을 읽어드립니다. 젊은 시절 조직과 공동체를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역시 영성의 콤피를 향한 깊은 성찰과 고백이 담긴 글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질문, 사람은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하는가? 지금부터 두 친구의 글을 마음으로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용구 친구의 글입니다. 조직체는 정과 감의 논리가 중요하다. 김용구. 어느덧 무더운 여름은 예년과 다름없이 찾아와 학창생활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이 여름에 잔인할 정도의 폭염이 내리쬐고 있구나. 내년 이맘때쯤이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자신을 한 번쯤 생각도 해보았지만 시험 공부, 취직 공부에 매달리는 우리 젊은이들 중의 한 사람으로서 같은 공감의식을 느끼며 방황해야 하는 모습을 한편으로는 그 투지의 절정, 생존 경쟁의 대열 속에서 버티어 나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높이 사고 싶다. 지구상의 모든 동식물들이 군거 생활, 집단 생활을 해오면서 자신의 영역을 확보해 오고 생존의 틈바구니 속에서 버티어 나오고 있다. 그 집단 생활 속에서도 힘이 세고 잘생긴 것이 집단 속의 리더가 되어 집단 생활을 이끌어 나오고 있으며 상하 간의 서열의식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인간이라는 고도의 지능을 가진 동물은 단체, 공동체 조직은 잘 하지만 조직체의 존속은 상당히 어렵고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되어 다시 조직을 결성하려고 발버둥 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인간적인 유대감 속에 능률의 논리가 아니라 정이 흐르는 조직체가 필요하게 된다. 혹자는 우리 국민 개개인은 두뇌가 뛰어나고 창조적이지만 단체 생활, 즉 조직체 생활 속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는 일본인들의 조직체 생활보다 못하다는 말을 많이 듣게 된다. 이와 같은 이유는 조직체 생활의 미숙에서 오는 점도 있지만 너무나 고루하게 단체 생활에 의존해버리고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 아니니까 하는 마음 자세, 공동체 생활 의식 자체의 결여라고 생각을 해본다. 선진국의 모든 문물이나 문화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자신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조직체의 이익을 위해 조금 양보할 줄 알고 조직체를 위해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할 줄 아는 넓은 아량을 가져야 될 줄로 믿는다. 이와 같은 생각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가정교육이나 학교교육, 사회교육을 통해서 점차로 국민들의 의식 수준의 밑바탕이 되게 해야 한다. 조직의 생명은 우선 무엇보다 참여의식이고 그 속에서 자신의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공동체 생활 속에서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을 내리게 되는 민주주의적인 의사결정의 과정이라 생각한다. 군 3년간, 대학 4년간을 마무리하는 이 단계에서 젊음의 열기를 발산하고 대학의 학창생활을 멋있게 꾸려 나왔었지만 뜻맞는 친구들끼리 이런 조직체를 만들어서 학창생활을 사회생활로 연결해 존속 발전되어 나가는데 크나큰 박수를 보내면서 조직체의 일원으로서 조직체 생활에 같이 참여할 것을 거듭 다짐해본다. 다음은 이주와 친구의 글을 읽어드립니다. 보고 싶은 콤피에게 이주화. 매미의 한철이 성큼 다가오고 나는 너를 그리며 쓸쓸한 고독을 씹는 순례자가 되어 본다. 너는 지금쯤 여기저기 너 자신만의 발자국을 새기는 일에 열중일지도 모르겠다. 언제나 너는 나의 콤피였으니. 그런데 콤피야, 요즘 나는 열병을 앓고 있단다. 이제는 너의 지혜가 필요할 때야. 그런데 그 열병은 합병증이라는 거야. 사랑과 인생이라는 합병증 말이야. 언젠가 콤피 네가 했던 말이 생각난다. 진실. 누구도 그 무서운 진실을 위해서 죽지 않는다. 왜냐하면 진실 속에서는 너무나 많은 해독제가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콤피야, 나는 그 말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한단다. 그것은 아마 나라는 인간이 얼마나 위선과 자만심의 탈을 쓰고 있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이지.
나의 이 껍데기를 벗겨줄 것은 바로 진실이며 또한 콤피 너 자신뿐이다. 콤피야, 지금 바람이 많이 불고 있다. 감미롭게 나의 영혼을 흔든다. 새벽에 온매무시를 가다듬고 하루의 길을 여는 어머니의 기침 소리를 듣는다. 약수터 가는 길은 새벽을 찾는 사람으로 가득하다. 밤은 소리내며 부서지고 바람은 잔다. 그리고 나는 다시 아픔을 품는다. 사랑하는 콤피, 이 글이 내가 너에게 보내는 첫 편지란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든다. 콤피의 발자국을 반기려면 너는 하고 싶지 않은 일에, 가고 싶지 않은 곳에,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걸 모두 받아들이며 그것과 부대껴야만 한다는 것을. 그렇게 하면 하루는 콤피의 마음속에 새겨질 것이다. 보고 싶은 콤피,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때, 서로를 그릴 때, 그리고 서로를 버릴 때 하나임을 안다. 콤피야, 저 먼 곳, 저 산 너머 가을이 달려오고 있는 것이 보이니 그 뒤에는 또 다른 가을이 뒤쫓는다. 우리는 쫓겨다니는 것을 멈추고 두 팔을 활짝 벌리고 맞이할 때 나는 너가 되고 너는 내가 된다. 콤피야, 우리는 제각기 자신의 모습 속에 거룩하고 완전한 형상이 드리워져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완전한 형상의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게 되지. 불필요한 요소의 제거량에 따라 그 사람이 완전한 형상에 얼마나 가까운 인격의 닮은 체가 되느냐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야. 그것은 조각가가 어느 형상을 조각해 나가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지. 콤피, 우리는 서로 그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해 주는 도구 역할을 해야 함을 잊지 말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취지요, 목적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니 콤피의 역사는 바로 여기서 출발해야 되지 않겠니? 또 다른 넋두리는 너에 대한 예에 벗어나는 것이라 믿고 여기서 그만 줄이마. 사랑하는 콤피, 안녕. 하얀 숨결 번져오는 겨울 아침 골목길에 조용히 내 마음에도 작은 꽃이 피어나네. 찬바람이 볼을 스치던 오늘 글은 조직의 논리가 아닌 사람의 온기로 버텨온 시간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전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젊음의 언어로 쓰였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을 남깁니다. 40년 지난 오늘 이 시간이 각자의 삶 속에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관계를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사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일어서면 되죠. 눈보라도 지나가면 봄은 결국 오잖아요. 힘이 들다 채팅 한번 해보세요. 주저앉으면 누군가는 말해주죠. 살다 보면 그런 날도 한 번쯤은 온다고. 그 말 한 줄 가슴에 넣고 또 하루를 버텨내요. 나를 위해 웃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길을 잃은 것 같아도 돌아보면 보이죠. 내 뒤에서 조용하게 날 비추던 그 사람. 겨울꽃이 피는 날 내 눈에도 빛이 나요. 꽁꽁 얼어있던 마음 살며시 녹아 다시 노래하네요. 고마워.